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관치료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해서 근관치료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C형 근관을 포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죠? 그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근관치료는 우리 치과에서 청구할 때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전치료의 가장 기본인 사항 중에 하나가 있고, 이 근관치료를 굉장히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알면 치과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근관치료의 산정 기준, 정확한 기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이 근관치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사례 분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정 기준입니다. 자, 치수 절단이죠. 우리가 근관치료를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보존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치수 절단은 치수의 일부분을 제거를 하고 건강한 치수는 그대로 남겨두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약재를 살짝 발라서 치수를 보존하는 방법. 자, 이걸 치수 절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수 절단을 오늘 하고 나서 동시에 오늘 그 치아를 뭔가로 때웠다, GI로 때웠다 라고 할 경우에, 자, 오늘 충전과 치수 절단 둘 다 같이 했죠. 치수 절단과 충전을 동시에 했을 때 100대 100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오늘 치수 절단을 하고 오늘 때웠다고 해서 즉천은 아니에요. 그죠? 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태프들이 보통은 즉천은 당일날 우식을 제거하고 당일날 때우기 때문에 필링한 경우에는 당일 한 번에 끝났기 때문에 즉처라고 우리가 즉일 충전 처치라고 배우지만, 이 부분이 앞에 같은 날 치수 절단이라는 전처치 엔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필링한 거는 즉처가 아니라 충전으로 청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치수 절단과 충전료 둘이 동시에 했을 때 100대 100. 치수 절단과 같이 충전을 했을 때는 즉처가 아니라 충전으로 청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치아 상태에 따라서 마취 산정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영구치와 유치는 똑같은 치수 절단을 하더라도 마취를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영구치에는 마취가 치수 절단할 때 필수이지만 유치의 치수 절단은 마취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청구를 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단 영구치에는 마취가 없을 경우에는 치수 절단 진행하면서 마취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삭감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응급 근관 처치입니다. 자, 환자분이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과를 내원하죠.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치과에서는 응급으로 2차에 치수관 개방을 하죠. 구멍을 뻥 뚫어 놓고 코튼을 살짝 집어넣고 보내죠. 자, 이렇게 뭔가 캐비톤이나 어떠한 약재로 채우지 않고 치수관을 오픈해서 치근단 농양이 있는 부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걸 응급 근관 처치라고 합니다. 자, 응급 근관 처치를 할 경우에는요, 보통은 아마 IND, 구강내 소염술과 할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구강내 소염술, 응급 근관 처치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을 경우에는 100대 100으로 둘 다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그 고시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 고시는 4월 28일 날 개정된 사항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5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근관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발수, 확대, 세척, 가압, 근충, 통상적으로 이 근관치료 버튼이 한 줄만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4월 28일 고시가 게시가 되고 지금 현재는 C형 근관이라는 코드가 새롭게 신설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근관 치료를 했던 행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 특히 C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산정해서 그 수가를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근관 치료 밑에 보면 C형 근관 치료라는 다른 버튼이 신설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프로그램 내에서도 업데이트가 돼서 분명히 처치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설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설되는 부분도 이렇게 발수, 이렇게 어떤 행위를 각각 진행하면서 같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발수는 우리가 신경치료 처음 했을 때 첫날 진행하는 경우죠. 자, 치아의 신경, 치수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그 치수를 제거하는 행위, 이걸 발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반드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치수를 제거하려면 이 근관의 입구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파일이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발수 당일날 근관의 입구를 찾기 위한 행위, 이걸 근간와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 근간와동 형성은 단독으로 절대 청구 못하죠. 누구와 짝꿍이다? 발수와 짝꿍이다. 자,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긴 하겠지만 근관의 입구를 찾는 행위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발수 때 그리고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리엔도 했을 때. 이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제가 그때 자세히 언급해 드릴게요. 자, 일단 근간와동 형성은 발수와 함께 산정을 하고 단독으로는 산정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발수는 현행에 우리가 보통 그 수가가 되어져 있는 거는 연구치를 기준으로 4,120원입니다. 1근관당이에요. 엔도는 항상 뿌리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져 있죠. 자, 1근관당 4,120원이지만 C형 같은 경우에는 5,770원으로 단가를 높게 측정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C형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 더 단가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근간와동 형성입니다. 자, 근관의 입구를 찾기 위한 행위, 이걸 근간와동 형성이라고 했고, 발수와 같이 진행했을 때 저렇게 프로그램에 입력하신 것처럼 같이 청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발수와 근간와동 형성 저렇게 같이 진행하는데 근간와동 형성은 단가가 5,440원입니다. 기존의 단가는. 자, 그런데 C형이 신설이 돼서 7,610원으로 단가가 좀 더 높은 금액이 있죠. 자, 이렇게 신설된 프로그램에 있는 그 단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간와동 형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발수와 진행하지만 누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리엔도를 진행했을 때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언급해 드릴게요. 자, 발수할 때 꼭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발수할 때 반드시 근관의 수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근관의 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수 첫날 워킹넷을 같이 항상 매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킹넷의 길이를 몇 근, 메지알, 디스탈 이렇게 두 개를 했으면 아, 저렇게 두 개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만약에 근관장 측정 검사를 당일날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발수에 관련된 근관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십니다. 자, 발수와 구강 내 소염수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청구하는 방법이죠. 자, 100대 100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 설명 잘 달고요. 만약에 그 다음날 발수와 혹시 구강내 소염수를 하고 나서 드레싱 했을 때 또한 각각 100대 100이니까요. 이 부분도 잘 챙겨 가시고요. 자, 다음은 근관장 측정 검사입니다. 자, 근관장 측정 검사는 우리가 치아의 뿌리의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측정하는 거를 측정 검사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 하나는 루트-GX를 사용하는 방법. 자, 루트-GX는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비 신고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원하실 때 장비 신고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치과가 이 루트-GX가 두 개 다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근관장 측정 검사는 치료 과정 중, 근관 치료 과정 중에 총 3회 인정 가능하죠. 자, 예전에는 1회였지만 지금 총 3회로 그 급여의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 혹여나 원장님이 근관장 측정 검사를 2번, 3번 했을 때 예전에는 청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3번까지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잘 청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진료 기록부에는 미리미리 단위로 현재 몇 미리인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리미리로 기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권장 측정 검사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우리가 차트할 때 차트의 진료 기록 부분 내에 기재가 빠져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 같이 시스템화 시켜서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근권장 측정 검사는 1,430원의 단가를 가지고 있고 C형인 경우에는 지금도 조금 더 그 단가가 높아서 2,000원의 단가를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은 근관 확대입니다. 자, 근관 확대는 근관 내에 염증을 전부 다 제거하고 근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성형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는 거죠. 자, 파일을 이용해서 보통 진행하는데요. 근관 확대는 근관 치료 중에 총 2회 산정 가능합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근관 확대를 3회까지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청구할 수 있는 행위는 2번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자, 근관 확대는 나이타입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H파일, K파일, 그리고 리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지만 파일은 종류가 여러 가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종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단가가 더 비싼 게 당연히 나이타입 파일이죠. 그래서 나이타입 파일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종 1회 신경치료를 한 과정 중에 한 번만 청구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근관 성형입니다. 자, 근관 성형은 근관의 내부를 충전하기 좋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걸 근관 성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근관 성형은 근관 확대와 함께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근관 확대를 하면서 파일을 진행하면서 성형도 같이 진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관 성형 또한 함께 2회까지, 2번까지 가능합니다. 자, 근관 성형이 예전에는 한 번이었어요. 지금은 2회로 확대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근관 성형의 또 하나는 단독으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구와 짝꿍이다? 확대가 있는 날 근관 성형이 따라 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관 확대가 2회이기 때문에 근관 성형 또한 똑같이 2회 같이 세팅하면 되겠죠. 자, 근관 확대는 단가가 기존이 3,750원입니다. 자, 이 3,750원이 C형인 경우에는 5,250원으로 지금 수가가 신설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자, 근관 확대의 유치에 인정되는 부분이 있죠. 원칙적으로 근관 확대는 유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대가 인정되는 경우, 유치에 한해서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염된 근관인 경우, 두 번째 영구체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이 2가지인 경우에는 유치에도 근관 확대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자, 다음은 근관 세척입니다. 자, 근관 세척은 우리가 근관 치료 파일링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내부 찌꺼기들 또는 뭐 농양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불순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세척을 깨끗이 해내야만 그 부분의 경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근관을 세척하는 행위, 보통에는 HCL이랄지 아니면 뭐 셀라인이랄지 기타 등등의 약재를 사용해서 근관 내부를 세척하는 행위를 근관 세척이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5회까지 산정합니다. 자, 5회까지는 인정하지만 5회 이상인 경우에 물론 부득이한 경우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역 설명을 기재하고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상병명도 농양으로 변경을 해주신다든지 내역 설명 충분히 달면 괜찮습니다. 단 일률적으로 너무 많이 모든 엔도에 진행하고 있는 치아에 모두 다 10회 이렇게 5회 이상 이런 식으로 근관 세척을 많이 하시면 그건 또한 문제가 돼요. 일률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5회까지 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보통은 근관 세척을 많이 하면 많이 하고 내원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내원 일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조금 더 많이 단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근관 세척은 현재 1,800원 정도의 수가를 가지고 있고요. C형인 경우에는 2,530원, 조금 더 높은 단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설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관 세척할 때 이런 경우 있죠. 특히 확대, 성형, 근관 세척 같이 진행하면서 마취, 치수 내에 마취를 진행한 경우에는 침입 마취로 청구가 가능하죠. 자, 예전에는 근관 세척을
단독으로 하면서 마취를 하면 무조건 삭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근관 확대와 근관 성형은 총 2회까지만 가능하죠. 그런데 3회 진행을 했을 때 횟수가 이미 넘었기 때문에 청구는 못해요. 하지만 이때 근관 확대와 성형을 하면서 침입 마취를 한 번 더 진행한 거죠. 자, 청구를 못해서 근관 세척만 가능하지만 마취도 내역 설명 달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재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간 확대를 3번째, 4번째 진행하면서 이렇게 마취를 진행했다라고 하시면 내역 설명 잘 달아주시면 이 부분 삭감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에 반드시 꼭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관 치료를 진행하다가 그 치아의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비타팩스, 칼시팩스, 기타 등등 어떠한 약제를 집어넣고 예후를 좀 관찰하죠. 그리고 나서 넥스트에 가압 근관 충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치아의 예후 관찰을 위해서 어떠한 약제를 집어넣는 경우 또한 근관 세척으로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자, 반드시 넥스트에 가압 근관 충전이 있기 때문에 근관 세척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치아가 예후가 좋지 않아서 가압 근관 충전을 진행하지 않고 만약에 약제를 넣고 마무리한다 라고 하시면 근관 충전을 청구하셔야 되시겠죠. 자, 이 전제 조건은 지금 근관 세척을 청구한다는 전제 조건은 넥스트에 가압 근관 충전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근관 치료의 부분을 쭉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근관 세척까지 봤고요. 그 다음 단계는 2번째 시간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편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